오늘 저는 여러분께 올바르게 사용하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황금 열쇠가 되는 한 가지 식품의 비밀을 공개하려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TV 광고에서 자주 보는 비싼 건강기능식품도 아니고 미국이나 유럽에서 수입된 수십만 원짜리 보약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부엌 구석에 조용히 놓여있는 아주 평범한 한 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생강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고기 비린내를 없앨 때나 김치찌개에 채 썰어 넣는 바로 그 생강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저는 단순히 생강의 효능만을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그 평범한 생강을 진짜 장수약으로 바꾸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께 첫째, 50세 이상에게 특히 좋은 찐 생강의 5가지 과학적 효능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강을 사용할 때 범하는 3가지 치명적인 실수, 즉 여러분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거나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실수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으로 찐 생강을 만드는 자세한 단계와 섭취 시기, 섭취량,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찐 생강과 다른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효능이 배가 되는 황금 조합 5가지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기적의 스토리 103세 박순자 할머니의 비밀의 조상들은 집에 생강이 있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 말이 단순한 옛 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부산 외곽의 작은 마을에 사는 올해 103세의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혼자 밥을 짓고 시장에 가서 신선한 채소를 사고 집 정원에서 직접 토마토와 고추를 기릅니다. 지팡이도 가족의 부축도 필요 없이 당당하게 걸어 다닙니다. 혈압은 60세 수준으로 안정되어 있고 혈당도 정상입니다. 기억력은 또렷해서 이웃들의 이름은 물론 80년 전 어머니께 배운 전통 김치 레시피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피부에는 주름이 있지만 여전히 혈색이 좋고 생기가 많아 사람들은 그녀가 장수 유전자를 타고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60세를 넘긴 후 박순자 할머니는 오히려 매우 심각한 건강 위기에 시달렸습니다. 위통, 만성 피로, 불안정한 혈압, 여름에도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증상으로 병원을 수없이 드나들었습니다. 의사들은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경고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뀐 것은 그녀가 믿기 어려울 만큼 간단한 습관을 시작한 후였습니다. 바로 매일 아침 찐 생강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습관을 무려 40년 넘게 꾸준히 지켜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 역시 의사로서 의심했습니다. 복잡한 성분의 약을 연구하는 현대의학에 익숙한 제가 평범한 생강이 어떻게 그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박순자 할머니와 제가 직접 만난 수많은 비슷한 사례들은 저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왜 남대문 시장이나 광장시장에서는 단돈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생강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건강하게 바꿀 수 있을까? 왜 한국 전통의학에서 생강을 가난한 사람의 인상이라 불렀을까? 저는 진실을 찾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조선시대 의학 서적을 찾아보고 경상도와 전라도 곳곳의 장수 어르신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으며 서울대학교, 미국 하버드 의대,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현대 과학 연구 결과들과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오늘 저는 그 모든 비밀을 여러분께 공개하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께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주세요. 제가 매일 공유하는 과학적이고 자연적인 건강 비법을 놓치지 않게요. 그리고 이 내용이 유익하다고 느끼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50세 이상을 위한 찐 생강의 5가지 과학적 효능. 이제
50세 이상인 여러분께 찐 생강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주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약속이나 과장된 광고가 아닙니다. 저와 수천 명의 환자들이 직접 확인한 결과입니다. 1점 온몸을 따뜻하게 혈액순환 개선 효과.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입니다. 겨울밤 두꺼운 이불을 덮고도 발이 얼음처럼 차가워서 몇 시간 동안 잠들지 못한 적 있으신가요? 12월이나 1월 추운 날 손이 너무 시려워 젓가락질도 힘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강남 진료실에서 매일 듣는 이야기입니다. 찐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수축된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이 손끝과 발끝까지 잘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그 결과 두꺼운 옷을 여러 겹 입지 않아도 몸이 안쪽에서부터 따뜻해집니다. 2점. 관절 통증 완화. 두 번째는 거의 모든 50세 이상이 겪는 문제 관절 통증입니다. 저의 이야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년 전만 해도 날씨가 추워지면 무릎이 쑤셔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몇 분 동안 앉아 있어야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심한 통증은 아니지만 나이를 실감하게 만드는 불편함이었죠. 의사로서 진통제를 먹을 수는 있었지만 장기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매일 아침 찐 생강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확실한 차이를 느꼈습니다. 무릎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아침에 뻣뻣함이 사라졌으며 계단을 오르는 것도 수월해졌습니다. 비밀은 생강 속에 있는 2가지 천연 항염 성분에 있습니다. 이것들은 일반 진통제만큼 강력하지만 위나간 신장을 해치지 않습니다. 3점. 면역력 강화. 세 번째 효능은 면역력 강화입니다. 최근 특히 팬데믹 이후로 많은 한국인들이 감기나 독감에 걸릴 때마다 항생제 대신 자연적인 면역력 강화를 원합니다. 생강은 그중 가장 강력한 자연의 약입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진의 발표에 따르면 꾸준히 찐 생강을 섭취한 사람들은 백혈구 활성도가 높아져 바이러스와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즉, 겨울철 감기나 기침 콧물에 덜 시달리고 감기에 걸려도 훨씬 빠르게 회복합니다. 4점. 소화 기능 개선. 네 번째는 소화 기능 개선입니다. 50세가 넘으면 위와 장의 기능이 젊을 때만큼 활발하지 않습니다. 식사 후 더부룩함, 식욕저하, 잦은 트림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식사 20분 전에 찐 생강 한두 조각을 먹으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생강은 위를 자극해 침과 소화액의 분비를 촉진하고 음식이 부드럽게 소화되도록 돕습니다. 그 결과 식사가 훨씬 맛있고 더 많이 먹을 수 있으며 식사 후 더부룩함이 사라집니다. 5점. 당뇨와 고지혈증 개선. 마지막 5번째 효능은 당뇨와 고지혈증 개선입니다. 찐 생강은 혈당과 혈중 지방을 안정시키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한국영양과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약 2~4지, 즉 얇게 썬 찐 생강 2~3조각을 3개월간 섭취한 사람들의 평균 혈당 수치가 뚜렷하게 낮아졌습니다. 특히 장기 혈당 지표가 평균 0.5포인트 감소했으며 나쁜 콜레스테롤이 줄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매일 당뇨약이나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는 분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찐 생강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치명적인 실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당장 생강을 먹어 보고 싶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서두르기 전에 제가 반드시 경고드려야 할 3가지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실수는 여러분의 노력을 무용지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심각한 건강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안타까운 사례를 직접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일을 겪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실수 1. 공복에 생강을 먹는 습관. 첫 번째 실수이자 제가 한국인들에게서 가장 자주 보는 위험한 습관은 바로 공복에 생강을 먹는 것입니다. 서대문구에 사는 62세 최민준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친구로부터 생강의 효능을 듣고 아침 식사 전에 생강을 바로 먹으면 몸이 개운해지고
건강해진다는 말을 믿고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단 3일 만에 극심한 복통 속 쓰림 그리고 가슴부터 위까지 타는 듯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진료를 받은 결과 생강의 강한 매운 성분이 빈속의 위 점막을 직접 자극해 급성 위염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병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매우 위험합니다.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명치 부위의 화끈거림, 신트림 더부룩함 속 통증이며 심하면 위출혈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결책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실수를 피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주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식사 후 20-30분 뒤에 생강을 드셔야 합니다. 이때 위 안에는 음식이 있어 점막을 보호하는 완충층이 생기며 생강의 성분이 완화되어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이미 찐 생강처럼 가공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식후에 섭취해야 위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생강을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복용하기 위한 황금 법칙입니다. 실수, 이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생강을 절임하는 것도 번째 실수는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생강을 절임하는 것입니다. 특히 처음 생강을 만드는 분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입니다. 인천에 사는 58세 김지우 씨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생강을 깨끗이 씻고 쪄서 얇게 썰었습니다. 그런데 장마철이라 습기가 높았던 날 생강이 상할까 걱정되어 충분히 말리지 않은 채 바로 설탕과 식초를 넣어 절였습니다. 단 5일 후 병을 열자 생강 표면에 회녹색 곰팡이가 피고 신 냄새가 났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분이 남아있는 생강은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에 완벽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설탕과 식초를 넣더라도 생강 자체에 수분이 많으면 방부 효과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며칠이 지나면 부패가 시작되고 신 냄새와 곰팡이가 생겨 먹을 수 없게 됩니다. 억지로 먹으면 구토, 복통,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해결책,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생강을 완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표면이 마르고 약간 구부러지지만 질긴 느낌이 없어야 합니다. 날씨가 습할 경우에는 식품 건조기를 사용하십시오. 또한 절임에 사용할 유리병은 뜨거운 물과 세제로 씻은 후 끓는 물에 삶거나 증기로 소독하고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젖은 병을 사용하면 남아있는 세균이 생강을 쉽게 상하게 만듭니다. 이 두 가지, 즉 생강을 완전히 말리고 병을 철저히 소독하는 것만 지키면 냉장 보관 시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실수 3. 생강을 과다 섭취하는 것의 번째 실수는 생강을 과다 섭취하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효과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실수입니다. 강남의 한 회사에 근무하는 55세 이서준 씨는 제가 생강의 효능을 설명한 후 건강을 위해 매일 먹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지침대로 아침에 2-3조각만 먹는 대신 한 번에 5-6조각씩 하루 3번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따뜻해지고 활력이 생기는 느낌을 받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입안이 헐고 혀가 붉게 달아오르고 몸에 열이 나며 얼굴이 달아오르고 밤에는 잠을 잘 수 없게 되었으며 설사까지 동반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생강 과다 섭취로 인한 열성 과잉 상태였습니다. 한의학과 현대 연구에 따르면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지닌 식품입니다. 적당히 섭취하면 혈액 순환과 소화를 돕고 몸의 균형을 잡아주지만 과하면 체온이 과도하게 상승하고 내부 균형이 무너집니다. 증상으로는 입안 염증, 혀 통증, 여드름, 변비 혹은 설사, 불면증, 혈압 상승, 심계항진 등이 있습니다. 특히 체질이 원래열이 많은 사람이나 염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위험합니다. 해결책, 서울한방의학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성인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찐 생강의 일일 섭취량은 2-4지, 즉 얇게 썬 생강 2-3조각 정도입니다. 이 정도가 생강의 모든 이점을 누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적정량입니다. 과유불급, 즉 약과 독은 오직 양의 차이일 뿐입니다. 아무리 귀한 인삼도 과용하면 해가 되듯 생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2-3조각만 꾸준히 섭취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건강을 오래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요약하자면 반드시 피해야 할 세 가지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절대로 공복에 생강을 먹지 말고 식사 후 20, 30분 뒤에 섭취하십시오. 생강은 완전히 건조시키고 소독된 병에만 담그십시오. 하루 2, 3조각만 드시고 과용하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를 지킨다면 찐 생강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최고의 생강을 고르는 법재료의 중요성, 이제 여러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비결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생강을 고르는 법입니다. 아무리 과정을 완벽히 따라해도 원재료가 나쁘면 결과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점을 간과해 실망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최고의 생강을 고를 수 있을까요? 한국의 전통 요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생강은 거의 모든 음식에 쓰입니다. 삼겹살을 먹을 때 새콤달콤한 양념장에 담긴 얇은 생강 김치찌개에서 은은히 올라오는 향, 여름 복날 삼계탕 속에 매콤한 향기까지. 생강은 오랜 세월 우리의 음식 문화와 의학 속에 깊이 자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즘은 생강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비린내 제거용으로 잠깐 넣었다가 버려버리지만 생강의 진정한 가치와 효능은 훨씬 더 큽니다. 생강은 사실 우리가 흔히 불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땅 속에서 자라는 줄기끈입니다. 재배 방법, 수확 시기, 용도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며 각각의 특징이 다릅니다. 어린 생강은 수확 시기가 빠르며 껍질이 얇고 노란빛을 띠고 매운맛이 약해 절임이나 양념용으로 적합합니다. 반면 늙은 생강은 오래 자라 껍질이 두껍고 갈색이며 섬유질이 많고 향이 강합니다. 신선한 생강은 수확 직후의 상태로 수분과 정류가 가장 풍부하고, 건생강은 말리거나 건조한 형태로 오래 보관하기 좋습니다. 또 하나 흑생강이라는 특별한 종류가 있는데 여러 번 찌고 말리는 과정을 거쳐 일반 생강보다 영양소와 활성 성분이 훨씬 높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의 토종 생강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수입된 생강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천, 나주, 제주도 등에서 재배되는 국산 생강은 향이 부드럽고 자극이 적지만 정류와 활성 성분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한의학에서는 국산 생강이 장기 섭취에 가장 적합한 건강식품으로 여겨졌습니다. 반면 수입 생강은 크기가 지나치게 크고 향이 약하며 농약이나 성장 촉진제가 잔류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생강찜이나 약용 생강을 만들 때는 반드시 국산 늙은 생강을 선택하십시오.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지역 농산물 시장에 가면 품질 좋은 국산 생강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산지와 재배 방식을 꼭 확인하십시오. 늙은 생강을 추천하는 이유는 활성 성분이 훨씬 풍부하고 체온을 높이며 항염작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찐 후에는 매운맛이 줄고 향이 부드러워져 먹기 편하면서도 모든 효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랜 세월 동안 장수 어르신들이 지켜온 비밀이자 건강한 삶으로 이어지는 지혜입니다. 훌륭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좋은 생강을 고르는 법을 완벽히 아셨습니다. 불로장생 약 만들기 진 생강 제조의 4단계 황금 레시피, 이제 제가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생강들을 불로장생의 약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필기할 준비를 하시거나 필요하다면 영상을 잠시 멈추세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수년간의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정립된 의학적 기준의 정확한 레시피입니다.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하며 단 한 단계만 잘못해도 효능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집중해서 따라해 주세요. 먼저 약 500g의 늙은 생강을 준비합니다. 껍질이 거칠고 짙은 황갈색이며 코에 대면 매운 향과 특유의 톡 쏘는 생강 냄새가 강하게 나는 것이 좋습니다. 향이 약하거나 거의 없는 생강은 품질이 떨어지거나 오래된 것입니다.
절대 구매하지 마세요. 생강 외에도 준비해야 할 것은 천일염 정제된 하얀 소금이 아닌 회색빛이나 누런빛이 남은 천연 소금 식용, 베이킹소다 세척용 뚜껑이 단단히 닫히는 찜, 냄비 스테인리스, 혹은 대나무찜 막 날카로운 칼 부드러운 야채, 전용 솔공기 순환이 잘 되는 건조, 깨끗이 소독한 유리병 마지막으로 얼음 설탕과 쌀 식초 또는 포도 식초입니다. 1단계, 3단계 세척법 껍질을 벗기지 마세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세척입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3단계 세척법을 반드시 지키세요. 생강이 잠길 만큼의 깨끗한 물을 준비한 뒤 그 안에 천일염 1큰술과 식용 베이킹소다 반 큰술을 녹입니다. 잘 섞은 후 생강을 넣고 10분간 담가 두세요. 이후 소금은 천연 살균제 역할을 하고 베이킹소다는 생강 표면에 남아있을 수 있는 농약 잔류물이나 불순물을 제거해 줍니다. 10분 후 부드러운 솔로 생강을 하나씩 꼼꼼히 문질러 닦습니다. 특히 생강 마디에 홍과 틈 사이에 흙이 끼어 있으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닦아야 합니다. 단 한 가지 절대 잊지 마세요. 생강 껍질을 절대 벗기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껍질을 벗기면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큰 실수입니다. 얇은 껍질 바로 아래의 생강의 정류와 그 활성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껍질을 벗기면 가장 귀한 부분을 버리는 셈입니다. 다 닦은 후에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헹구고 자연 바람에 20분 정도 말려주세요. 수건이나 키친타월로 닦지 말고 자연 건조가 좋습니다. 2단계 황금찜 시간 15분, 두 번째 단계는 찌기입니다. 이것이 전체 과정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김 솥에 물을 붓고 센 불에서 끓입니다. 김이 충분히 오르면 불을 중약불로 줄여 물이 은은히 끓도록 유지합니다. 준비한 생강을 찜망에 고루 펴서 겹치지 않게 올리고 뚜껑을 꼭 덮은 뒤 15분 정도 찝니다. 생강이 굵으면 시간을 조금 더 늘리고 가늘면 줄이세요. 생강이 잘 쪄졌는지 확인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껍질이 약간 윤기가 돌고 젓가락이나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부드럽지만 흐물거리지 않으면 완성입니다. 너무 오래 찌면 조직이 물러지고 영양소가 손실됩니다. 김이 끝나면 불을 끄고 15-20분 정도 식히세요. 완전히 식은 뒤 두께 2-3mm 정도로 얇게 썰면 됩니다. 얇을수록 건조가 빠르고 먹기 편합니다. 3단계 완벽한 건조, 곰팡이 방지. 세 번째 단계는 건조입니다. 날씨에 따라 자연 건조와 기계 건조 중 선택하세요. 자연 건조 맑고 건조한 날 햇볕이 부드럽고 바람이 선선한 봄이나 가을이라면 자연 건조가 가장 좋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건조망 위에 생강 조각을 겹치지 않게 고루 펴서 놓고 지면에서 50cm 이상 띄워 두세요. 먼지와 벌레를 피하고 강한 직사광선은 피해야 합니다. 한낮의 강한 햇빛은 생강의 정유 성분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기계 건조. 만약 여름철처럼 습하거나 비가 오는 날씨라면 식품 건조기를 사용하세요. 온도는 50-70도 사이를 유지하고 4-6시간 정도 건조합니다. 완성된 생강은 손으로 만졌을 때 약간 휘어지며 표면이 마르고 속은 부드럽게 남아 있어야 합니다. 너무 바짝 마르면 딱딱해져서 먹기 불편합니다. 4단계 황금 비율 절임 장기 보관. 마지막 단계는 절임입니다. 이 과정이 생강을 오래 보관하고 섭취하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황금 비율을 꼭 기억하세요. 생강 1, 얼음 설탕 1, 식초 2점. 예를 들어 말린 생강이 100기면 얼음 설탕 100기, 식초 200ml를 준비합니다. 깨끗이 완전히 건조된 유리병 바닥에 얼음 설탕을 한 겹고 그 위에 생강을 한 겹립니다. 깨끗이 세척해 완전히 건조된 유리병 바닥에 얼음 설탕을 한 겹 깔고 그 위에 생강을 한 겹 올립니다. 다시 설탕, 다시 생강을 번갈아 쌓고 마지막으로 쌀, 식초나 포도 식초를 생강이 잠길 만큼 붓습니다. 뚜껑을 단단히 닫고 직사광선을 피한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세요. 7-10일이 지나면 생강이 설탕과 식초를 흡수해
부드럽고 맛이 깊어집니다. 이때부터 섭취할 수 있으며 냉장 보관 시 6개월에서 1년까지 보존 가능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귀한 생강찜을 완성했습니다. 긴 생강의 올바른 섭취법과 주의사항 내. 하지만 아무렇게나 드시면 안 됩니다. 올바른 섭취법을 알아야 생강이 진정한 건강약이 됩니다. 처음부터 완벽히 만들었는데 마지막에 잘못 사용해 효과를 못 본 분들이 많습니다. 생강에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사용법과 타이밍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서울의과대학과 한국영양연구원의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점 섭취 타이밍 식후 20-30분 뒤 아침 식사 후 20-30분 뒤 생강찜 2-3조각을 드세요. 왜 식후여야 할까요? 생강은 쪘어도 매운 성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공복에 섭취하면 위 점막을 자극해 속 쓰리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식사 중에 먹으면 다른 음식에 섞여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식후 20-30분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때 위 속에는 음식이 어느 정도 들어있어 자극이 적고 생강의 유효 성분이 가장 잘 흡수됩니다. 2점 섭취 방법 3가지 섭취 방법은 3가지입니다. 그대로 씹어 먹는 것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대로 씹어 먹는 것입니다. 2-3조각을 꺼내 잘 씹어 삼키면 됩니다. 영양 손실이 전혀 없지만 매운맛이 강할 수 있습니다. 굴에 재우는 방법 별도의 작은 병에 생강찜을 넣고 천연 볼꿀을 가득 부은 뒤 하룻밤 두세요. 다음 날부터 꿀 생강으로 드시면 됩니다. 굴이 매운맛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며 향긋하고 건강한 단맛이 더해집니다. 따뜻한 물에 우려 마시는 방법 생강 2-3조각을 컵에 넣고 70-80도의 따뜻한 물을 붓고 5분 정도 우린 뒤 천천히 마십니다. 위를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 데 탁월합니다. 3점 가장 중요한 원칙 꾸준함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만에 효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생강은 특효약이 아니라 체내에서 서서히 작용하는 자연요법입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40년 넘게 매일 아침 생강을 꾸준히 섭취해 103세의 건강한 장수를 누렸습니다. 제 경험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3개월 후부터 몸이 따뜻해지고 소화가 좋아지며 감기에 덜 걸리는 변화를 느낍니다. 혈당, 지방 수치 등 건강 지표의 변화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4점 누가 생강을 먹어야 할까요? 특히 50세 이상이라면 적극 추천합니다. 나이가 들면 면역력, 혈액순환, 소화 기능이 모두 떨어집니다. 생강은 이런 기능을 자연스럽게 보완해 줍니다.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단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생강은 일부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손발이 차거나 위장이 약하고 더부룩하거나 식욕이 없는 분들에게도 생강은 훌륭한 도움이 됩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감기, 인후염, 몸살에 자주 걸리는 분이라면 생강찜을 꾸준히 섭취해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5점 주의해야 할 경우. 그러나 몇 가지 주의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항응고제나 혈액순환 개선제를 복용 중인 분은 반드시 의사 상담 후 섭취해야 합니다. 생강에는 천연 항응고 성분이 있어 약효가 겹치면 몽, 코피, 위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위궤양이 심하거나 위통, 토열, 흡변 등의 증상이 있는 급성기 환자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상처, 난 위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궤양이 회복된 뒤 안정기에 들어서면 아주 소량부터 서서히 늘려야 합니다. 6세 이하 어린이는 소화기관이 미숙하므로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초기의 여성은 생강 섭취를 삼가세요.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유 중인 여성은 아주 소량만 가능합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겪은 심혈관 질환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체질적으로 열이 많거나 입안이 자주 헐고 변비가 심한 분은 하루 한 조각 이하로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생강찜은 건강한 삶의 일부일 뿐
의학적 치료를 대체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영양이 균형 잡힌 식사, 매일의 가벼운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정기 건강 검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생강찜은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을 도와주는 훌륭한 동반자입니다. 자연이 준 귀한 선물인 생강을 현명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활용한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며 에너지로 가득 찬 시간이 될 것입니다. 효능을 배가시키는 찐 생강의 5가지 황금 조합.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비밀을 공개하려 합니다. 이 비밀은 전통의학과 현대 영양학을 깊이 이해한 사람만이 아는 내용입니다. 찐 생강 자체도 훌륭하지만 몇 가지 식품과 올바르게 함께 섭취하면 그 효능이 몇 배로 강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이나 우연한 조합이 아니라 수천 년의 한국 전통의학에서 전해 내려온 처방이며 현대 과학이 그 근거를 명확히 입증한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환자들에게 자주 권하는 5가지 황금 조합을 공개하겠습니다. 1점. 찐 생강 플러스 천연 꿀. 면역력과 인후염 특효. 첫 번째 조합은 특히 한국의 추운 겨울철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찐 생강과 천연 꿀의 조합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인후염이나 마른 기침을 자주 하고 면역력이 약해지는 것을 느낀다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기적의 처방입니다. 섭취법. 아침 식사 후 찐 생강 2조각을 컵에 넣고 지리산 천연 꿀이나 한국 야생화 꿀 한 큰술을 넣은 후 7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부어 잘 저어 천천히 마십니다. 과학적 이유. 서울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생강은 강력한 항균 항염 작용을 가지고 있고 꿀은 천연 효소와 항생 물질을 포함해 손상된 인후 점막을 보호하고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둘이 만나면 인후 점막의 보호막을 형성하고 동시에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사례. 강남에 사는 64 세윤하은 씨는 예전엔 겨울마다 인후염으로 항생제를 복용해야 했지만 3개월간 매일 아침 꿀 생강차를 마신 후로는 한 번도 인후염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2점. 찐 생강 플러스 생 레몬간 해독과 피부 미용. 두 번째 조합은 몸의 해독과 피부 미용을 동시에 원하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하는 찐 생강과 생 레몬의 조합입니다. 이 조합은 간 해독과 피부 미백 효과 덕분에 중년 여성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습니다. 섭취법. 매일 아침 찐 생강 2조각을 컵에 넣고 한국산 황 레몬 또는 청 레몬 반 개를 짜 넣은 후 원하신다면 꿀 한 숟가락을 추가하고 따뜻한 물을 부어 드십시오. 과학적 이유. 한국영양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강은 간의 해독 효소 생성을 자극하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레몬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노화를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중화합니다. 또한 레몬은 담즙 분비를 촉진해 지방 소화를 돕고 독소를 효율적으로 배출하게 합니다. 그 결과 피부는 밝고 맑아지며 잡티와 주름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3점. 찐 생강 플러스 의성남의 마늘 심혈관 보호. 세 번째 조합은 심혈관 질환과 고지혈증을 걱정하는 분들께 강력히 권하는 찐 생강과 의성 마늘 혹은 남의 마늘의 조합입니다. 이 두 식품은 조선시대부터 전통의학에서 완벽한 짝으로 불렸습니다. 섭취법. 잠자기 2시간 전 찐 생강 한 조각과 껍질을 벗긴 생마늘 한 쪽을 함께 천천히 씹어 삼키고 따뜻한 물을 한 컵 마십니다. 생마늘의 매운맛이 너무 강하다면 생강과 함께 찌면 맛이 부드러워집니다. 과학적 이유. 한국심장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생강과 마늘 모두 혈액을 자연스럽게 묽게 하고 점도를 낮춰 혈전 생성을 억제합니다. 또한 마늘 속 황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며 생강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개선합니다. 두 식품이 결합하면 강력한 천연 심혈관 보호제가 됩니다. 4점. 찐 생강 플러스 한국산 대추 기혈 보충과 숙면. 네 번째 조합은 한국의 전통적인 기혈 보충법으로 중년 여성이나 병우 회복기에 있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바로 찐 생강과 한국산 대추의 조합입니다.
섭취법 찐 생강 3조각과 말린 대추 5개를 냄비에 넣고 물 3컵을 부어 끓인 다음 약불로 줄여 20분 정도 졸여 2컵 정도로 줄어들면 따뜻할 때 마십니다. 과학적 이유 대추는 전통 의학에서 기혈을 보충하는 대표 약재로 빈혈 피로 불면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생강과 함께 끓이면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대추의 영양이 온몸에 더 잘 전달됩니다. 5점. 찐 생강 플러스 보송하동 녹차 강력한 항노화. 마지막으로 소개할 조합은 강력한 항노화 효과를 원하는 분들을 위한 찐 생강과 보송 혹은 하동 녹차의 조합입니다. 섭취법 매일 오후 연하게 우린 녹차에 찐 생강 2조각을 넣고 5분간 우려 마십니다. 과학적 이유 제주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녹차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며 생강은 이러한 성분이 체내에 더 잘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그 결과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암과 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강력한 항노화 음료가 완성됩니다. 왜 찐 생강이 50세 이상에게 가장 이상적인가 보시다시피 찐 생강은 건강을 위한 보물과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 일부는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굳이 생강을 찔 필요가 있을까? 그냥 생생강을 먹으면 되지 않나? 아니면 말린 생강이나 흑생강 제품을 사서 먹는 게 더 편하지 않나? 아주 타당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왜 찐 생강이 50세 이상에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지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년 넘게 수천 명의 환자를 관찰하고 연구한 결과 모든 생강이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며 체질과 나이에 맞는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1점. 생생강 특징 향이 강하고 정류 성분이 가장 풍부합니다. 고기나 생선의 비린내를 없애거나 김치찌개에 넣어 풍미를 더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한국식품과학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생생강에는 약 5%의 정류 성분과 높은 농도의 자극성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50세 이상에게 부적합한 이유. 생생강은 자극이 너무 강해 위점막을 손상시키기 쉽고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사람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생강을 건강에 좋다고 믿고 생으로 섭취하다가 극심한 위통으로 응급실에 온 환자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게다가 생강은 열성이 강해서 자주 섭취하면 구내염 변비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생강은 요리에 향을 더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고 일상적인 건강 보조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2점. 건생강 특징. 생생강을 말리거나 건조시켜 만든 형태로 전통 의학에서는 건강이라 부릅니다. 보관이 쉽고 오래 두어도 상하지 않으며 매운맛이 줄어든 것이 장점입니다. 서울농업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자연 건조 과정에서 일부 정류가 증발해 자극 성분이 약 30% 감소하지만 동시에 일부 영양소도 손실됩니다. 주로 감기 기침 복통 치료를 위한 한약 재료로 사용됩니다. 단점. 매우 단단하고 질겨서 치아가 약한 노인이나 소화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섭취가 불편합니다. 게다가 오래된 제품은 향과 효능이 떨어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점. 흑생강 특징. 여러 번 찌고 말리는 과정을 반복해 만든 특별한 생강으로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에서 슈퍼푸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의학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흑생강은 생생강보다 항산화 성분이 10배 이상 높고 강력한 항염,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단점. 가격이 매우 비싸 일반 생강의 50배에 달하며 제조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게다가 시중에는 제대로 된 공정을 거치지 않은 저품질 제품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흥이나 해남에 믿을 수 있는 생산자 제품이 아니라면 값싼 제품을 함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점. 찐 생강 스티미토에드 진저 특징. 바로 지금 제가 여러분께 권하는 방법이자 효과와 안전성의 균형이 완벽한 방식입니다. 2023년 도쿄 국제영양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90도씨 100도씨에서 12-15분간 찌는 과정은 생강의 자극 성분 일부를 부드럽고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바꾸면서도 영양소의 85, 90%를 그대로 보존합니다.
50세 이상에게 이상적인 이유 즉 진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염증을 줄이며 면역력과 소화를 돕는 모든 효능을 유지하면서도 위를 자극하지 않아 매일 섭취해도 안전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서도 가열된 생강이 생생강보다 위장 부작용 발생률이 70%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진생강은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어 노인에게 매우 적합하며 집에서도 저렴하게 만들 수 있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시판 제품처럼 보존료나 첨가물 걱정이 없습니다. 설탕이나 식초에 절여 장기간 보관할 수도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50세 이상 중 건강을 안전하고 꾸준하게 관리하고 싶은 모든 분들께 진생강을 평생의 건강 파트너로 추천드립니다. 생강 한국 전통 의학에 살아있는 유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내용은 결코 새로 생긴 유행도 잠깐 지나가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민족이 수천 년 동안 쌓아올리고 전해온 지혜입니다. 생강은 단순한 향신료나 건강식품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전통의학 유산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한국 역사 속에서 생강이 어떤 뿌리와 문화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생강을 드실 때 그것이 곧 조상들의 오랜 전통을 잇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점. 동의보감의 기록. 한국 전통의학을 말할 때 위대한 의서 동의보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책은 조선시대 명의 허준이 1610년에 완성한 것으로 한국의학 지식의 보고이며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25권이 넘는 방대한 분량 속에서 생강은 무려 300번 이상 등장하며 가장 귀중한 약재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허준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생강은 성질이 따뜻하고 맛은 맵고 독이 없다. 찬 기운을 몰아내고 속이 냉하여 생기는 복통과 더부룩함을 다스리며 담을 사기고 식욕을 돋우며 풍습을 없앤다. 이는 곧 생강이 몸속의 나쁜 한기와 냉기를 몰아내고 소화를 돕고 가래와 정체된 탁한 것을 없애며 식욕을 살리고 특히 바람추위 습기로 인해 생기는 각종 통증과 질환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뜻입니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칼바람이 심한 한국 기후에서 매우 중요한 약재였던 것입니다. 2점. 왕실의 보약. 500년 조선 왕조 내내 생강은 서민을 위한 약초를 넘어 궁중에서 왕과 왕실의 건강을 지키는 귀한 약재로 사용되었습니다. 800권이 넘는 방대한 왕실실록인 조선왕조실록에는 한글을 창제한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이 재위 기간 내내 건강과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생강차를 자주 즐겼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조선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정치가 중 한 명인 문정왕후 역시 매일 아침 생강물을 마시는 습관으로 미모와 건강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궁궐에는 전국 각지에서 최고 품질의 생강, 특히 장흥, 나주, 제주도에서 나는 생강을 엄선해 들여오고 이를 왕실의 보약과 탕으로 만드는 일을 전담하는 부서까지 따로 존재했습니다. 3점. 한국인의 생활지혜로나 생강은 왕실만의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한국의 모든 서민 가정에서는 늦가을이면 추운 겨울을 대비해 생강을 저장하고 가공하는 문화가 전통처럼 이어져 왔습니다. 음력 10월 생강이 수확되는 시기가 되면 집안의 어머니와 할머니들이 모여 생강을 씻고 찌고 말리고 큰 옹기에 가득 담아 두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약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지혜를 나누고 다음 세대에게 건강을 지키는 법을 전해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집 안가득 퍼지는 생강의 알싸한 향기와 따뜻한 웃음소리는 한국 겨울의 정서를 상징하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소복이 내리는 서울, 부산,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서 가족이 정성껏 끓여준 뜨거운 생강차 한 잔만큼 몸과 마음을 녹여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4점. 시대를 앞선 지혜짐의 과학 자랑스러운 점은 한국인의 생강 활용법이 주변 나라들과는 뚜렷이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주로 생강을 생으로 쓰거나 말려 탕을 다리는 데 사용하고 일본에서는 주로 초생강처럼 식초에 절여
초밥과 함께 곁들입니다. 그러나 한국인만큼 생강을 이렇게 정교하고 과학적으로 발전시킨 나라는 없습니다. 적당한 시기에 늙은 생강을 고르고 찌는 온도와 시간을 정확히 지키며 말리고 절이고 보관하는 방법까지 모두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한국 전통의학은 일찍이 생강을 찌면 자극은 줄어들지만 효능은 그대로 유지되어 장기간 복용하기에 가장 적합하다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현대의학이 뒤늦게 확인한 시대를 앞선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만든 노릇노릇한 찐 생강 조각을 손에 들고 있을 때 그저 하나의 건강식품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손에는 우리 민족의 수천 년 문화가 응축된 귀한 약재가 들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수백 대에 걸쳐 조상들이 해왔던 일을 똑같이 실천하고 있으며 허준과 같은 위대한 명의의 지혜를 잇고 있고 조선 왕과 왕비들이 지켜온 양생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많은 전통이 사라져가는 현대 사회에서 여러분은 우리 문화의 한 조각을 지키고 되살리는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일이 아니라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을 실천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길고 뜻깊은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103 세박순자 할머니의 기적 같은 이야기에서 시작해 찐 생강의 과학적 비밀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 올바른 복용법, 그리고 조상들이 물려준 생강의 문화유산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 지식들이 단순한 정보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과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평생 지켜주는 실제적인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매일 아침 찐 생강 2조각에서 3조각,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몸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결코 사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설정해 두시면 제가 매주 전해드리는 소중한 영양 정보와 생활의학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 궁금한 점, 다음 영상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주제를 남겨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모든 댓글을 하나하나 읽고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언제나 건강하시고 에너지가 넘치며 평온하고 행복한 노년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